2024년 12월 2일 마감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엔캐리 트레이드 이렇게 좀 잡아놨는데 오늘 외국인 쪽에서 1912억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4,400억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역시 3,885억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냐라고 봤을 때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미국 금리가 또 한번 하향 조정을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일본 금리를 좀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 문제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환율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자금을 빼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여파로 인해서 외국인이 매도가 좀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역시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한 악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에 의해서 상승 출발을 했는데 뭐 오늘 음봉 전환이 됐다가 뭐 일시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2시 반부터 바닥을 찍고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플러스로 마감은 할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상승 출발을 해서 꾸준히 하락을 하다 보니까 종목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역시 비슷한 상황인데 장 초반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봉으로 좀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고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는데 불구하고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지난주에 보더라도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코스닥이 지금 거래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계속적인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바닥이 되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반등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다시 한번 참조를 좀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지금이 3시 11분에 제가 업데이트를 했고요. 지금 3시 17분인데 섹터는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다 전체적으로 종목 분석을 해놔야 되는데 12월 28일 날 30일인가요? 뭐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12월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 정리를 안 해드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오늘은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최종 정리를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토큰 증권, 그 다음에 NFT,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더불어민주당의 전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동의한다 이렇게 밝히게 되면서 비트코인 관련주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좀 윗꼬리를 달고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제가 파란색으로 작성을 좀 해놨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론, 항공 모빌리티 관련주가 상승을 했는데요. 뭐 미국에서 F-35 그것보다는 드론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외에도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SK텔레콤을 주축으로 한 KUAM 드림팀은 UAM 제조사 조비 에이에이션 기체로 KUAM 1차 실증을 시작한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뭐 오늘 제이시언 시스템이라든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선 전력설비 관련주가 상승을 했는데 이게 메타가 이제 해적 광케이블 구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일부 해저 케이블 관련주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게임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게임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좋지는 않은데 돈을 안 쓰고 놀 수 있는 방법 요거를 좀 찾자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게임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오늘 뭐 종목들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잡주 중에 네오리진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의 그 관계사가 16개의 중국 판호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하긴 했는데 윗꼬리를 달면서 지금 제가 봤을 때 15% 20%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요게 좀 변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 거의 보합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 호재는 있었는데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좋지 않아서 약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매수가 정말 많았어요. 그 움직임을 좀 체크해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일단은 게임주 오늘 전체적인 강세가 좀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차전지 뭐 주말 테슬라가 상승을 했습니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에서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 않은데 뭐 전기 그 저기 다 안 줘도 된다 이거예요. 뭐 보조금 다 안 줘도 된다. 다만 우리는 지금 자율주행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 그거 파는 게 뭐 더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든 테슬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증시 종목들도 역시 상승 출발했는데 윗꼬리 달면서 좀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계속적인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뭐 캐즘이라고 하는데 원래 기준이 이 정도가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대치가 많이 높았다. 지금은 이게 맞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자암호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상승을 했죠. 리게티 컴퓨팅, 아이온큐, 아르기 퀀텀, 디웨이브 퀀텀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양자암호 관련주 역시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태양광은 뭐 계속 좋지는 않겠죠. 우리나라의 반덤핑 과세는 책정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됐든 미국 그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왕고래 관련주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을 삭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내용 때문에 일단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변동폭은 좀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추정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앞서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을 했는데 지금 자율주행 지원 소프트웨어 FSD가 배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특별하게 진짜 테슬라 관련된 회사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뭐 테마탄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음원 관련주는 뭐 최근에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적이 4분기에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이거는 4분기 체크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큐브엔터가 뭐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전원 다시 한번 재계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갭상승했는데 시장이 뭐 약세다 보니까 같이 약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화장품 관련주는 일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방위산업 및 전쟁 테러 관련 종목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내용은 제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관련주도 여전히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보합, 강보합 계속적으로 좀 혼조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 뭐 지금은 한 1%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 1.29%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DB하이텍 역시 3%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그 외에 잠깐 몇 종목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차트를 통해서 그냥 빠르게 몇 종목 언급을 해드릴게요.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제주항공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미포, STX,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학주는 계속 안 좋죠. 화학주는 계속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효성화학은 얘네가 가지고 있는 사업을 매각을 했죠. 특수가스 사업을 매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장 초반부터 상한가 그냥 도달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 오늘 카카오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바닥주고요. 내년 실적 되게 좋아지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등이 좀 오늘 나오는 모습인데 내년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예전만큼은 가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가스공사가 오늘 10%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대왕고래 예산 삭감에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을 해드렸던 크래프톤이나 넷마블, NC소프트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특징적인 업종은 고려아연 정도, 고려아연, 카카오 이 정도, 이 정도고요. 이 내용 참고만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볼 게 너무 많아갖고 제가 조금 섹터는 어쨌든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니까 이쪽에 좀 시간을 비중을 좀 늘리려고 빠르게 마무리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날짜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어 중국 이슈가 여전히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죠. 아직은 저항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게 6만 1,000원까지고요. 뭐 오늘 시장 조정으로 인해서 같이 조정받는 거라고 보고 있고 오늘 거래량 52%밖에 동반이 안 됐습니다. 52%밖에 동반이 안 됐고요. 다시 한번 저항 돌파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58,5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가 58,500원 이탈전 홀딩 58,500원 이탈전 홀딩 61,000원 돌파 시 전 고점까지 그냥 보시면 됩니다. 61,000원 돌파 시 보시듯 68,000원 목표가 58,500원 손절가 이렇게만 체크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61,000원 돌파해야지 68,000원까지 갑니다.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네요. 계획대로 차근차근 실적으로 입증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25년 최대 이익 갱신 전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처음으로 신규 1년 내 신규 발행 최근에 그 목표가 제시를 안 했다가요. 목표가 제시한 게 77,000원입니다. 실적이 그만큼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향 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이 된다라는 건 결국 어떤 모멘텀으로 인해서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다. 그리고 기본은 실적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유니퀘스트. 유니퀘스트가 전 고점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5,500원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박스권이죠. 박스권이고 손절가 하나만 딱 정하고 요거는 그냥 들고 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4,950원 있죠. 4,950원 이탈하면 손절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4,950원 손절가 단기 목표가는 6,300원 6,300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딥노이드 급락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악재는 없었어요. 악재는 없었는데 이게 지금 전 고점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깨면 안 됐어요. 7,000원. 근데 7,000원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매도로 방향을 잡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내일 반등이 나오면 7,000원 다시 위로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가 관건인데 7,000원 위로 올라가면 7,000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테크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이것도 손절가 하나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13,000원 13,000원 손절가 이렇게 잡고 그냥 대응하세요. 13,000원 목표가 보수적으로 볼게요.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이었던 16,000원 부근이면 정리하셔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LGU 플러스 지난주에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연말 배당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고 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갔는데 최근에 들어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400원 11,400원 이탈 시 현금화 조금이라도 연말을 좀 챙기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증권사에서 성과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12월 달에 마감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내가 지금 수익률이 얼마 났고 얼마 벌었으니까 성과급 얼마 달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뭐 당연히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배당의 이슈가 좀 있기는 하겠지만 기관 쪽에서 좀 매도가 나오면서 14,000원을 11,4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현금화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HD 현대건설기계 고점은 일치를 하는데 저점은 계속 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61,000원 61,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버티자 이렇게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버틴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뭐 이거야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나오면 주가 상승하는 종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 한미글로벌이네요. 어쩐지 나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을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모르겠죠.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정리 얘기를 좀 해드린 것 같은데요. 체크가 안 돼 있어갖고 요거는 제가 돌파를 했을 때 19,000원 지지 확인을 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19,000원이 지지 이탈 시 매도였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제가 안 해놔갖고 대양전기공업 혹시 그거 얘기를 해드릴게요. 나 그럼 지금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17,000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중 축소라도 좀 해놓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양전기 오늘 제가 매도로 얘기는 안 했는데 이거는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12,5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12,500원을 이탈하는 모습이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은 다시 한번 11,600원대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 바닥에서 다시 보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NHN 게임주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시장에 힘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지금 저항에서 머무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실적 괜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일단은 화요일까지 내일
돌파, 뭐 내일 돌파할지 모레 돌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돌파 여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지켜보는 게 괜찮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하나만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50원, 17,350원 이탈하지 않으면 버틴다. 이렇게까지만 NHN 마무리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47,500원, 최대 마무리 버틴다라고 하더라도 47,000원, 47,000원에서 47,500원을 이탈하면 정리, 이렇게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 오늘 불황탈피를 위한 피나는 노력 뭐 이렇게 타이틀로 얘기를 했고요. 목표가는 56,000원 제시를 해줬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비슷하네요. 56,500원 부분까지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현업 분위기는 지금 확실히 바닥이다. 숫자께서는 아무리 빨라도 2025년 2분기 혹은 하반기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목표가는 원래 54,000원이었는데 56,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건 실적이 향후에 더 잘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죠. 그 목표가 47,000원에서 47,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버틴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YG엔터. 참고로 장은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저항 부근이 지지가 된 거죠. 지지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47,000원, 47,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버틴다. 47,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버티고, 목표가 조금만 더 내릴게요. 61,500원. 61,500원이 일단 목표가다. 아마 이거는 12월 달에 흐름이 나오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언급드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금호타이어. 지금은 손절가를 좀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손절가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딱 보이시죠? 4,650원 손절가, 이렇게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사실 손절가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뭐 수익난 종목들도 있고요. 거의 지금은 손절가가 제가 처음으로 매수하는 가격을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손실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전자. LG전자는 오늘 얘기가 나온 게 정부와 데이터 센터용 칠러 수출 협력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반도체가 좋지 않아서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87,000원 있죠. 87,000원 이탈하면은 그냥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87,000원. 내년 실적 좋고 4분기 실적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 자체가 좋지 않으니 버티지를 못하는 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큐렉소는 7% 하락을 했는데 제가 요 가격을 손절가로 잡아 드렸습니다. 6,850원. 6,850원이 손절가니까 요거 이탈하지 않아서 버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빙그레 인적 분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약세를 좀 보여준 거죠. 근데 약세인데 불구하고 지지선이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지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요 사이, 즉 74,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82,000원, 82,000원대까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고요. P&H. 일단은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여기가 지지거든요. 이 사이가. 근데 아직 버티는 거죠. 버티는 모습이고 7,550원 있죠. 7,550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하셔도 괜찮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50원 이탈하기 전에는 버텨도 괜찮다.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로봇 얘기가 왜 나왔는지 뭐 그런데 어떻게 됐든 지금 신성 델타테크는 상승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양자암호 이슈가 아마 더 커야 되는데 그 뉴스가 쏙 들어가고 로봇에 대한 얘기가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인 1차 목표가 도달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10만원 부근까지 보시면 됩니다. 10만원대까지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손절가도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요 가격은 아마 손절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게 68,500원 68,500원 오늘 저가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 상승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L ENC 11월 29일 날 매수 타이밍이 나왔던 종목인데 여기 저항 돌파하면서 매수 타이밍이 나온 거고요. 올라오다가 지금은 이 저항이 있었던 거고 오늘은 뭐 올라가다가 시장이 조정 받으면서 윗골이 달면서 마무리된 거고요. 아마 이거는 제가 2번 정도 매수 타이밍 더 잡을 것 같아요. 올해. 즉 35,500원 돌파할 때 매수하자라는 얘기를 아마 해드릴 거고요. 37,500원 돌파 시에 또 매수하자라는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얘기를 해드리는 가격은 한 42,000원 이렇게 아마 다음번에도 이런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타이밍이 나오면 계속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니셈은 정리가 맞네요. 신저가가 나오면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저점 부근에서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서 박스권 상단이었던 7,900원대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신저가 나오는 거는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잡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네요. 오늘 항공주가 왜 하락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지지를 받아야 될 곳을 오늘 이탈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내일 12,000원 위로 올라오면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슈는 있는데 시장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뭐 리스크 관리를 같이 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으로서 진에어 매도 사인 드렸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카카오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뭐 저항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뭐 한 번 더 올라오게 되면 43,200원 43,200원이 단기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3,200원 단기 저항 이게 단기 저항 그러면 목표 주가는 조금 더 올려서 46,500원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돌파하게 되면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11월 25일 이후 매수한 종목들에 대해선 뭐 한 일주일 정도 계속 리스크 관리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로메카가 오늘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을 살짝 이탈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24,000원 있죠. 24,000원 이탈하지 않고 내일 반등 나오면 정리. 근데 오늘 거래량이 많이 없어서 내일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미 선물 보니까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하락 출발을 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하락 출발은 저는 반등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 24,000원 위로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24,000원을 다시 이탈하게 되면 매도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내일 하락 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반등이 나와서 24,000원 위로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24,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가 정리다. 정리되셨죠?
마지막으로 가비야. 가비야는 뭐 시장 하락하면서 급락 같이 나왔다가요. 그 다음에 뭐 아래 꼬리를 좀 다는 모습인데,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자면 13,500원 이탈가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 다 말씀을 좀 해드렸고, 여기에서 제가 정리를 한 게 딥노이드, 그 다음에 한미글로벌 얘기를 좀 해드렸고, 유니셈 얘기를 해드렸고요. 진에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종목이 빠졌다라는 거. 아, 하나 더 있네요. 대양전기. 대양전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관심주가 없죠. 관심주 하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관심주가 뭐가 있냐면 RF텍. 실적은 없습니다. 실적은 없는데 이게 지금 여기가 저항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렇게 저항입니다. 이 저항 돌파를 하게 되면 한 4,1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뭐 얘기로는 지난 금요일 날 20억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1,000원대까지는 목표가 잡고요. 손절 매수가를 3,740원, 3,740원 돌파 시 매수해서 매수고요. 손절가는 3,630원은 손절가고 4,100원은 단기 목표가다. 단기 목표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는 종목이 안 나오더라고요. 시장 상황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끝났기 때문에 시장 상황 한번 더 보게 되면, 아이고, 코스피가 음봉으로 마감을 했네요. 코스닥도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미 선물이 지금 좋지 않아 갖고 아마 내일은 약세로 출발을 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떤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는지까지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가격 체크하셔 갖고 리스크 관리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고요. 혹시 제가 지금까지 언급해드렸던 종목 중에서 이 종목 다시 한번 AS 해주시면 안 돼요라고 물어보신 분들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 참고로 제가 지금까지 종목들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해 드렸던 종목들만,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이니까 그런 종목들만 지금 말씀을 드릴 거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요거는 4월, 5월, 그쵸? 그리고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얘기했던 게 만약에 4월달, 5월달에 얘기했던 게 6월달에 타이밍이 나오면 그 종목들은 다시 6월달로 이렇게 바꿔놓고 해놨으니까 이 종목들은 아마 제가 딱 알고 있겠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제가 언급을 해드리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그거는 AS를 해드릴 수가 없죠. 제가 뭐 좋다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